모든 유튜버가 블로그도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룬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맞아요. 일단 넣으라고만. 그냥 넣으라고 말하지 그럼 뭐라고 넣는다고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적당히 문맥에 넣게 넣으세요. 이렇게만 말해. 맞아요. 그거는 본인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계속 중복하지 마세요. 단어를. 그런다고 상위 노출 잘 안 돼요. 확실한 거예요. 설황 키우기를 검색하면 이거는 검색량이 없는 키워드예요. 설황 키우기는. 하지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설황을 검색하면 이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죠. 지금 블리니의 수주 상황에서 이 정도면 의미가 되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 내가 지수빨이 아직 안 돼. 내가 검색 SEO가 그렇게 잘 갖춰진 게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직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설황이라는 두 글자는요. 올라온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의도하고자 했던 키워드대로 쓴 포스팅은 지금 2번, 3번밖에 없죠. 네. 그죠? 1번, 4번, 5번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 포스팅이 올라온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설황이라는 단어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짧은 단어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라기보다 포괄적인 게 맞지. 뜻이 중의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볼 때 키워드 검색만 할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를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설황은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구나.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검색량이 260으로 이렇게 적더라도 내 블로그 지수가 아직 약하잖아요. 그럼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노출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쉬운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설황 두 글자가 아니라 여기 쓰신 것처럼 설황 키우기로 내가 그냥 아예 공략해서 쓰면 돼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돼요? 다시 내가 메인 키워드로 여기가 260의 검색량이 있으니까 있고 설황 키우기가 20이잖아요 검색량이.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얘는 키워드가 아니죠 사실. 검색량으로 보면 키워드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검색량으로 보니까 키워드로 볼 수가 있어. 설황 두 글자는 근데 노출이 어렵다. 왜? 중의적. 실제로 검색 결과가 그랬죠? 근데 설황 키우기는 뭘까요? 선인장 다 설황이죠. 좀 더 타겟팅이 됐죠. 얘는 줄이 쉽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목을 제가 어제 잡아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목을 안 잡아줬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설황이라는 두 글자만 제목에 넣어서 혹은 본문에다가 키우기라는 말이 없어. 계속 설황만 노출시켜. 설황을 노출을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글쓰기 방식이 잘 안 통할 수 있다고. 지금 지수가 약할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설황 키우기로 잡아서 쓰면 설황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얘기하지?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한 번에 안 돼요. 네, 설황 키우기를 검색했을 때 설황이 같이 검색될 될 거라고. 거다. 될 거라고. 키우기로 잡아서 애초에 쓰면. 검색량이 더 훨씬 낮고 이거는 이 자체를 키워드로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일부러 이걸 잡아 쓴다는 얘기예요. 설황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의미들 중에서 설황 키우기를 내가 내용을 잘 쓰면 설황이 노출이 된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일부러 쓴 거예요. 키워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게 제목에 우리가 다육식물 안 넣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설황 키우기를 넘어서 다육식물 관리 방법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자라고 제가 어제 내용 썼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밑에서 보면 다육식물로 이게 끝이죠. 그러면 어때요? 도입부에서 내가 도입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입부에서 분명히 다육식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썼어요. 게다가 지금 진님이 여기다가 볼드 처리까지 해놨어. 근데 다육식물 관리 방법이 밑에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뭐가 떨어진다? 관련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다 보면 다육식물 몇 개 키워드 두세 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수박 겉핥기식이고요. 실제 다육식물에 대한 내가 이렇게 썼잖아. 실제 다육식물에 대한 관리 방법이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게 바로 개연성을 잃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이렇게 써놓고서는 밑에 보면 다육식물 관리 방법이 빠져 있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리해본다. 근데 설황이 다육 식물에 들어가서 들어가죠. 네, 다육식물 관리 방법에 그러니까 설황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여기서는 다육식물 관리 방법 키워드를 빼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빼는 게 맞아요. 네, 편하게 그쵸, 하려면. 그쵸. 편하게 하려면 빼는 게 맞고, 내가 제목에다가 다육식물을 만약에 우겨 넣는다. 그러면 밑에서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내용을 내가 봤는데 결국은 설황이 다육식물의 한 종류니까 설황의 관리 방법을 실으면 그게 다육식물 관리 방법 아니냐. 물론 맞아요. 틀린 설명은 아닌데 설명이 설황을 중심으로 갈 게 아니라 설황의 밑에서 볼게요. 선인장 설황 키우기, 설황 관리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설황 관리 방법이 아니라 다육식물 키우기, 괄호 열고 설황 하는 게 맞아요. 다육식물을 메인에다 세우는 것이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 주는 주기나 햇빛 양이나 온습도 관리, 흙 종류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다육식물에 관한 관리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위에서 뭐로 묶었어? 설황으로 묶었잖아요. 묶는 거를 설황이 아니라 다육으로 묶어버리면 된다고. 그리고 살짝 괄호 열고 설황이 예시였잖아. 뭐 그렇다고 이게 설황이 메인인 포스팅이 아닌 건 아니잖아. 위에서 설황 얘기로 다 풀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화를 글을 쓸 때 내가 생각을 하고 써야 돼. 그게 뭐랑 이어지기 때문에? 키워드랑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영혼을 갈아먹어서 글을 썼다고 하는데 노출이 안 돼. 글을 읽어보면 구조가 다 엉망이야. 내가 키워드는 이거 잡겠다고 해놓고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본인도 이해를 못하고 쓰고 있어. 그러니까 글쓰기가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키워드랑 이어지기 때문에. 다육식물 얘기는 어쨌든 제목에서 빼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넘어가고 키워드 얘기로 계속 가보자면, 자, 선인장꽃, 이것도 내가 잡으려는 키워드가 선인장꽃이죠. 근데 이렇게 선인장 설황 키우기, 설황꽃, 설황꽃이죠. 네. 이렇게 잡았으면 노출이 안 돼요. 자, 이것도 구조화를 지금 잘못한 건데, 내가 얘기는 설황을 키우는 얘기로 가고 있지만 그게 메인이지만 그 중간에 내가 선인장 꽃을 노출시키고 싶은 거잖아. 요것만 따로. 네. 근데 검색하는 사람 생각해봐요. 검색하는 사람이 선인장 꽃으로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설황 꽃에 대한 얘기만 자꾸 나와 있어. 설황은 선인장 안에서 되게 작게 들어간 거잖아요. 전체적인 선인장 꽃으로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노출이 되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고 이렇게 가요. 깔끔하게. 그러면 선인장 꽃으로 노출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도 내가 아직 지수가 낮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4월에 빨갛 개화한다. 주체를 선인장 꽃으로 바꿨잖아요, 문장을. 그죠? 이렇게 해야 노출이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꽃이 피면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라고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돼. 그럼 노출에 유리해진다고. 선인장 꽃은 개화하면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써버리면 선인장 꽃이라는 키워드가 메인인 문장으로 바뀌었죠. 선인장 꽃에 대한 설명으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노출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내용을 좋게 쓰면 구글에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지식 스니펫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은 하면서 시작하지 말고 선인장 꽃은 일부러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전체 문장을 보니 선인장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네. 네. 단어를 너무 중복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넣었죠. 그럼 방금 전에 위에서 넣은 거 하나 줄이면 되잖아. 개수는 각기 다르지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굳이 선인장을 안 넣어도 된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는 지금 이 문단에서는 선인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들어가는 게 맞죠. 내가 선인장 꽃으로 노출할 거잖아. 그죠? 이런 게 키워드를 잘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유튜버가 블로그도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룬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맞아요. 일단 넣으라고만. 그냥 넣으라고 말하지.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적당히 문맥에 넣게 넣으세요. 이렇게만 말해. 맞아요. 그거는 본인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본인도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걸 자꾸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은 아예 그냥 트레이닝이 돼서
머릿속에 탁 머리랑 몸이 트레이닝 돼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키워드에 맞게 탁탁탁 넣는단 말이에요. 다 습관이다. 자, 마지막 선인장 가시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가시를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가시가 일단 단어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 이것도 내가 선인장 가시를 노출할 거야. 근데 글의 구조가 선인장 가시로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설왕키를 알아보고 있다. 작은 꽃이 진 선인장인데 다른 가시도 있어. 이거 내가 설왕 선인장은 특징인 다육식물로 가시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자, 제목에서 설왕으로 짚어줬죠. 그러면 여기를 빼라. 제목에서 짚었잖아. 지금 우리 설왕 얘기하는 거죠. 동그란 모양의 외형과 하얀 반점이 특징인 다육식물로 다육식물입니다. 특히 설황은 가시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하면 설황과 가시가 또 설황이다. 특히 가시가 쉽지 않은데 특히 가시가 매우 짧은 선인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가시와 선인장을 한 문장에 묶었죠. 그리고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은 거예요. 가시가 매우 짧은 선인장이다. 이렇게 하면 선인장 가시로 노출이 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아, 이렇게 중간에 단어가 다른 게 들어가 있어도 가장 좋은 건 선인장 가시가 매우 짧은 선인장이다. 네. 이럴 수 있죠. 근데 많은 블리니 분들이 이렇게 붙어야 노출이 잘 될 것 같아 해서 문장에 지금 이게 말이 되는 문장이에요? 아니요. 이상하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노출만 생각하고 이렇게 써버린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렇게 빼는 게 맞다는 걸 자기도 알고 다 알잖아요. 이게 맞다고. 특히 가시가 매우 짧은 선인장이다. 성체 기준 높이. 그럼 이거는 선인장 가시를 검색한 사람한테 확실하게 맞는 검색 결과는 아니에요. 네. 설왕에 대한 설명이야. 그죠? 그래서 더 나가볼게요. 대신 가시가 있어 만질 때 주의해야 하고 아이나 바늘 같다. 자, 여기쯤에 난 이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아까 선인장 꽃에 대한 설명은 그래도 좀 있었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선인장 가시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어. 맞아요. 거의 없었어. 그럼 이러면 이건 당연히 스스로 노출이 안 되는 걸 바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노출이 안 됐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용을 안 넣었잖아.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선인장 가시관리법 일반 과정에서 이 많은 내용을 다 쓸 필요는 없고 이 정도? 특히나 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헤어드라이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최소한 선인장 가시에 대한 팁이 하나 들어갔잖아. 노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네. 선인장 가시를 내가 분명히 노출하려고 일부러 제목에 넣었잖아. 넣었으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근데 이 팁이라고 쓴 이 부분에서는 설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아니요. 아니죠. 모든 선인장, 가시를 가진 모든 선인장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네. 그죠? 특히나 드라이기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난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 바람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먼지가 실제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시가 있으니까 내가 손으로 닦기 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드라이기를 이용하라는 거죠. 찬바람. 따뜻한 바람 하면 얘한테 안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선인장 가시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남들이 놓치는 설명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게 전문성을 올려주는 거지 말투가 전문성을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키워드 얘기는 하고 어투 얘기도 했고 어때요? 들어보니까 글쓰기 더 힘들겠죠? 생각할 거 너무 많아지지. 근데 내가 지금 촬영 때문에 좀 더 많이 그런 것도 있고 습관이 계속 돼야 돼요. 여러 번 얘기해 줄 거니까 마지막으로 설왕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마지막에 퇴고할 때 이게 몇 번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중복된 문장이니까 2번 들어간 건 일단 넘어가고 이따 손 보시고 나중에 여기도 이렇게 2번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네. 선인장 설왕 키우기 난이도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선인장 설왕 키우기 난이도란 말이 원래 안 맞아요. 난도가 맞아요. 이것도 많이들 착각하는 건데 난이도란 말을 굳이 쓸 필요 없고 선인장 설왕 키우기 입문하기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교적 관리가 쉽다며. 입문용이죠. 식물을 처음 길러보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자, 그리고 원래 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네, 계속 썼었어요. 나도 오래 썼긴 한데 뭐 그닥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뭔가 나 역시? 아니 저 역시? 하면 그게 처음에 어색하거든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 괜찮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글을 20대들이 봐줬으면 좋겠잖아. 근데 타겟이 좀 높긴 해요, 사실. 높다는 게. 이 플랜테리어를 주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보통 30, 40대일 거라고 추정이 지금 되는데 그래서 조금 MG는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MZ들은 저런 조그만 식물들에 관심이 전혀 없을까? 없진 않을 텐데 주된 관심사는 아니긴 하죠. 우리가 계속 이것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습관을 잡아가는 트레이닝 단계이기 때문에 필자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타겟까지 굳이 생각하지 않고 필자보다는 그냥 이렇게 쓰세요. 나 역시 마이다스의 손으로이라 불리는 편으로 식물 키우기에 재능이 없는 편이다. 문장 이뻐요? 뭔가 깔끔하진 않아. 왜 깔끔하지 않은 줄 알아요? 모든 문장에는요 중복이 들어가는 순간 문장이 구조가 이상하고 안 이뻐요. 뭐가 중복이죠? 편으로. 나 역시 마이다스의 손이다. 식물 키우기에 재능이 없다 해도 돼요. 그냥 둘 다 빼도 돼요. 재능이 없다. 영 꽝이다.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 훨씬 더 깔끔하고 간결해졌죠. 근데 그 문장이 좀 짧고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글쓰기 할 때 얘기할 건데 문장을 짧게 계속 끊어야 돼요. 지금 그것까지 안 들어갔거든요. 그것까지 들어가면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것까지 받아들일 단계가 아니야. 못 받아들여요 지금 아직은. 지금 단어 줄이는 거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워도 없어도 돼요. 없어도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인장 사랑 키우기 관리 방법. 불필요하게 계속 중복하지 마세요 단어를. 그런다고 상위 노출 잘 안 돼요. 확실한 거예요. 필요할 때 넣는 거예요. 필요할 때. 이럴 때. 선인장 꽃은 이런 데가 필요한 거지 그냥 막 집어넣는 거는 안 돼요. 선인장도 지금 꽤 많죠. 14번. 배수가 중요한 만큼 마사토를 혼합한 선인장 전용 여기 들어가는 거 좋을 것 같고, 선인장의 표면이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선인장 핀치, 선인장 꽃은. 자, 크기는 약 7cm이며 주로 머리 쪽이 난다. 선인장 안 들어가도 돼.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최종 한번 다듬고요. 그리고 한번 발행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포스팅 하나 쓰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들 건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진님도 마찬가지인 게 트레이닝을 하니까 트레이닝 단계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PT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나도 PT를 여러 번 해봤는데 PT 할 때마다 강사분들이 옆에서 가르쳐 줄 때 자세 잡아줄 때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씨 이렇게까지 그 작은 것까지 막 그렇게 해야 돼? 뭐 호흡까지 막 디테일하게 되게 신경 쓰게 하더라고. 그래서 혼자서 운동하면 1시간 동안에 운동기구를 5-6개를 막 드는데 이분이랑 같이 하면은 이렇게 잔소리가 막 긴 것도 아닌데도 1시간에 기구 한 2-3개 하면 끝나. 이게 운동이 되나? 이렇게 해서 내가 되나? 하는 생각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같이 했단 말이에요. 뭘 웬걸 2-3개월 지나니까 몸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니까 뭐 지금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잡았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싶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습관을 잡아나가다 보면 나중에 알아서 하게. 나랑 더 많은 대화가 될 것이고 습관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트레이닝이에요. 습관을 고쳐야 돼요. 아직 습관이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습관을 잡아야 진짜 성공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